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까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오늘은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법부를 거대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평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 됐습니다.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둔 본인의 상황을 간첩죄 혐의로 사형된 조봉암 선생과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댄 겁니다. 충북 보은에선 과거 피습 당시 상처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여기 길려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아슬아슬 1mm 차이로 살았습니다만 뭐 법률적으로도 죽이려고 죽일 수 있는 거죠. 옥천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내 유경수 여사를 언급하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또 사법부를 거대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들하고 총체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오던 이 후보가 사법부를 겨냥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늘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는 등의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는 등의 지역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 영동에서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하루 충북에서만 총 4곳을 찾았는데 내일 전북에 들렀다가 충청도로 돌아와서 2차 경청 투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결코 지지 않습니다. 네, 당초에는 좀 불리해서 이 후보는 민생 투어에 집중을 하고 선대위에서 사법부에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이 짜여 있었던 걸로 이해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이렇게 전략이 좀 수정됐다고 봐야 할까요, 이건? 오늘 이제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기자회견 통해서 지금 이 뭐 대법원 관련, 그다음에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기자회견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그 후보는 당에게 이제 맡긴다라는 취지로 이제 엊그제 초반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청 투어 중에 강원도 뭐 그다음에 TK 쪽 또 경기도 쪽 계속 돌고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이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후보님 뭐 살아야 합니다, 죽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그 경청 투어 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 와중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언제까지 그 부분은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당에서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는, 그리고 또 함께 이겨내자라는 뭐 그런 취지의 연설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응당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후보 본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당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수의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의 지금 보십시오. 지난 대선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 몇 년 동안 내내 걸쳐서 왔었던 그런 재판과 그 결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리스크들이 다 반영된 결과가 아까 이수진 앵커가 말씀하셨던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물어보고 하면 후보로서는 응당,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은 좀 나오기 어렵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고등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 결과 이것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5월 15일에 공판기일이 잡혔고 고등법원에선 한두 차례만 해도 그 선고가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피선거권은 박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계속 대선에 뛰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법원이 결국에는 확정 판결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데, 저는 뭐 대법원은 그런 정치적인 사안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리와 헌법 해석 이 부분에 충실해서 판결을 다시 내릴 거고, 어쩌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1년에 2번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6월 3일 그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법률적으로. 예. 왜냐하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만약에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의 출석 없이 선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2회 이상의 불출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15일 날은 뭐 공판기일의 변경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선고하더라도 고등법원의 선고 이후에 7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고장이 접수돼서 기록이 대법원에 올라간 이후에 20일 이내에 상고한 측의 상고 이유서를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6월 3일 전에 확정시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고요. 물론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빠른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가 법률에 위배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관례에는 맞지 않았던 건 틀림없죠. 하지만 6월 3일 전에 확정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이거는. 아예 불가능하다. 예. 법률적으로. 딱 선을 그어주셨네요. 심우정 총장도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이런 그 행태를 보였고, 또 이번에 서울고법재판부도 대법원장의 그 방침에 충실하게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최소한 수구 법조인들의 정서적 교감에 따른 그 카르텔, 이게 사실상 존재하는 것 아닌가. 광란의 초헌법적 폭주를 시도하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이거에 대한 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책무이자 헌법적 의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였습니다.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 위법한 행위이므로 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